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약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그리고 이 공약수라는 거는 이제 두 수가 있으면 또는 여러 가지 수가 있을 때 공통된 약수라고 그랬죠. 공통된 약수. 그래서 이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우린 최대 공약수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이 최대 공약수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구하는 건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한번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자, 교과서 36쪽이에요. 교과서 36쪽입니다. 자, 12와 18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랬죠. 자, 12와 18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요.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자고 했는데요. 자, 12는요. 1 곱하기 12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또 12는 2 곱하기 6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12는 3 곱하기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과서에 한번 적어 봅시다. 3 곱하기 4 하면은 12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18도 볼게요. 18도 1 곱하기 18로 나타낼 수 있고 곱셈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두 수의 곱으로 18도 2 곱하기 9로 나타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8도 3 곱하기 얼마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6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는데요. 자, 교과서 36쪽 같이 봐볼게요. 첫 번째로 방법 1번은요. 자, 12는 2 곱하기 6이고 18은 3 곱하기 6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공통적으로 곱셈에 6이 들어가니까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때 둘 다 6이 들어가니까 이게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다시 방법 1은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나는 곱셈식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아까 방금 본 것처럼 6이었죠. 6. 여기서 가장 큰 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가장 큰 수가 6이었잖아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12는 2 곱하기 6, 18은 3 곱하기 6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6이 되니까요.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고요. 방법 2는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나누기 모양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원래 나누기 세로식으로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그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쓰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와 18의 공약수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공약수는 봐봐요.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잖아요. 공통된 약수니까. 그치? 그래서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12와 18의 공약수 중 가장 큰 6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12가 있고요. 자, 18이 있어요. 이거를 두 수를 쓰고 이렇게 나누기를 거꾸로 만듭니다. 그럼 12도 나누어 떨어지고 18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6이 있었잖아요. 6을 나눠주면 12 나누기 6을 해주면 2잖아요. 이렇게 써요. 마찬가지로 18하고 6을 나눠주면은 3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2하고 3은 더 나눌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을 때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는 바로 이게 될 거예요. 방법 2에서요.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누는 수 6은요. 방법 1에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6과 같으니까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아마 이렇게 6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37쪽도 같이 봐볼게요.
45와 이번에 75예요. 숫자가 더 커졌죠. 자, 45와 75를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아까 했던 거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45는요 1 곱하기 45도 되고요, 또 3 곱하기 15도 될 거예요. 그쵸? 교과서 정리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45는 5 곱하기 9도 되고요. 75는 1 곱하기 75 또는 3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75는 5 곱하기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쪼개볼 거예요. 자, 아래 우리 교과 37쪽인데요. 45에서 5 곱하기 9를요. 이 9를 3 곱하기 3으로 더 쪼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75에서 15를요 3 곱하기 5로 이렇게 또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너무 크니까 투수의 곱으로 나타내기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여러 수의 곱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수가 너무 커서 투수의 곱으로 나타내기 어려울 때는 여러 수의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번과 방법 2번을 비교해서 볼 텐데요. 자, 방법 1번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쪼갰잖아요. 45를 5 곱하기 3 곱하기 5, 3 했고,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15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건 여기 이 부분이죠. 45와 75 보면은, 45, 75는 보면은 여기가 공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3, 15가 바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곱셈식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고요. 방법 2번은요. 45와 75의 공약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45랑 75를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거꾸로 된 모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5랑 75를 우리가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거 5를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45 나누기 5는 9가 되잖아요. 그리고 75 나누기 5는 15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또 9하고 15를 봐봐요. 9하고 15는 우리가 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여기는 또 3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또 거꾸로 나누기를 써줘요. 이렇게 해서 3을 써주고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 15를 3으로 나누면 5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옆에 세로 줄이 지금 2칸이 생겼잖아요. 아까 치면은 한 칸만 생겼는데 2칸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곱하기를 이렇게 해줘요. 5 곱하기 3이 되겠죠. 위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곱하면, 그랬을 때 5 곱하기 3, 15가 바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즉, 방법 두 번째는요,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이용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봐볼게요. 방법 1번에서요, 지금 37쪽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5 곱하기 3,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는요,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공통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쵸? 공통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수이니까 이게 바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법 두 번째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나누기 거꾸로 두 번 연속해서. 자, 방법 2번에서 45와 75를 공통으로 나누는 수 5와 3은요, 방법 1번에서 투수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시 아까침에 그 3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랑 같다는 거죠. 즉 5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므로 5 곱하기 3,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나누기를 거꾸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은요, 바로 이거예요. 곱셈식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에서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이 나누기 기호를 거꾸로 뒤집어서 해주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볼게요. 20과 40의 최대 공약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자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결해 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다양한 방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법을 하나밖에 모르겠으면 우선 하나만 해도 돼요. 선생님은 이 방법 세 가지를 다 소개해 줄 테니까요. 알겠죠? 자,
자, 다 구했으면 같이 봐볼게요. 방법 1번은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24의 약수를 다 구하고 40의 약수를 다 구해요. 그 다음에 24와 40의 공약수, 즉 공통된 약수를 찾아봐요. 여기 겹치잖아요. 그죠? 이것도 겹치고요. 이것도 또 겹치잖아요. 그러면 공약수는 이거고 이 중에서 가장 큰 놈은 이거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8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방법 두 번째는 수수의 곱셈식으로 이렇게 쭉 써요. 24를 이런 식으로 곱셈식을 쓰고 40도 이런 식으로 쭉 써요. 그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가 가장 큰 식은 바로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4와 40의 최대 공약수는 8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한 마지막 최종 방법이었잖아요. 24와 40을 이렇게 나란히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기호를 거꾸로 해요. 그 다음에 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생각해봐요. 둘 다 짝수니까 2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24를 2로 나누면 12가 되고요. 40을 2로 나누면 2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2와 20을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고 혹시 이거 한번 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맞아요. 얘는 또 4로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12를 4로 나누면 3이 되고 20을 4로 나누면 5가 될 거예요. 그럼 3과 5를 또 살펴봐요. 3과 5를 살펴봤더니 또 나눌 수가 없잖아요. 공통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끝난 것에서 여기 남아있는 세로에다가 곱하기를 한번 넣어주면은 2 곱하기 4가 되어서 최대 공약수는 8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화의 김책 24쪽부터 25쪽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